안녕하세요.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인 거죠. 원하선 원하지 않든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로 사는 게 어떤지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뭐 1인 가구로 살아도 괜찮나? 혼자 살고 또 같이 시간을 나누고 이야기 나누면서 지내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1인 가구들이 현실에서 마주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뭐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뭐 1인 가구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환이나 답답한 현실들을 좀 그래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요즘에 1인 가구의 뭐 42%가 투잡을 뛴다고 하는데요. 낮에는 직장인이고 밤에는 배달일을 한답니다. 왜겠습니까? 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 거죠. 뭐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서 어떻게든 생활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뭐 언론을 보면 언론의 뉴스는 언론의 뭐 예능이나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솔로를 엄청 예찬하죠. 혼자 하는 여행이 멋있고 혼술이 좋고 뭐 혼자 밥 먹고 혼자 나다니는 걸 되게 멋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1인 가구들이 너무 많죠. 정말로 그렇게 멋있고 그럴싸해 보이나요? 함께 살아도 쉽지 않은 세상에 왜 그렇게 혼자 살라고 강요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왜 연애를 안 하고 출산하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1인 가구로 살라고 조장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겠습니까? 왜? 솔로 예찬을 계속하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놔두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좀 모자란 사람, 좀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고 좀 더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드는 거죠. 뭐 최근에 1인 가구의 42%가 투잡 쪽이라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왜? 원해서 혼자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그렇고 배우자를 못 만나서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비자발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혼자 사는 게 좋은가? 그닥 좋지 않죠. 그닥 좋지 않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드라마가 뭐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남자들, 결혼 못하는 남자들, 뭐 그런 어느새 어물쩡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를 놓쳐서 혼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뭐 스토리를 알려주는 드라마들도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너무 눈높이를 높이고 백마탄 왕자, 공주님을 얘기하면 사실 결혼하기 어렵죠. 정신 차리고 좀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별 사람 없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좀 더 가능한 것 같습니다. 30평대 아파트 있어야 되고 연봉은 7, 8천만 원이어야 되고 키는 180 넘어야 되고 외모는 준수해야 되고 가정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결혼 못하는 거죠. 욕심을 내려놔야 결혼이든 뭐든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되게 호구처럼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사람이 어쩌면 결혼 상대자로는 좀 더 의미 있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요즘은 예능에서 이혼 얘기도 심심하게 나오죠. 돌싱 얘기하고요. 돌싱, 뭐 이혼남, 이혼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혼하고 혼자 살면 좋은 거 같냐? 아니라는 거죠. 부부가 이혼하고 투덜대고 그러면 좋냐? 뭐 자유롭게 사는 영혼이 멋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뭐 요새는 이혼이 자랑은 아니지만 자기소개 말로 할 정도로 그냥 일상이 돼버렸죠. 그래도 이혼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1인 가구,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가 된 사람들이 많은 시대죠.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인 가구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1인 가구가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 1인 가구가 좀 상대 누군가를 만나서 2인 가구가 되고 또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좀 더 가구수를 넓혀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1인 가구에서 벗어나면 그래도 살아가면서 많은 행복과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갈 거다.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여럿이 같이 모여서 살아가는 게 좀 더 삶의 행복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출산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라는 게 많이 힘들죠. 정말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삶이 의미 있어지고 다채로워진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식사도 제대로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제대로 갖춰 나간다. 이러려면 정말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좀 현실적인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결혼하는 게 좋고 연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혼자 살 자유 1인분의 삶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혼자 지내는 게 삶이 좀 더 별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 청약 이런 거 청약도 혼자 살아서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없죠. 혼자 등산 가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스키 금도하고 혼자 지내면서 자기한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 사실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소비하니까 당연히 풍족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외로워진다라는 거죠. 젊어서야 혼자 미술 그림도 배우고 먹고 쉬고 여유롭죠. 뭐 수시로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가고 뭐 좋아하는 스포츠 활동도 즐기고 음악도 듣고 책도 사보고 뭐 이렇게 지내는 것 같지만 뭐 지나고 보면은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좀 씁쓸하고 외롭더라는 거죠. 물론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로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 그리고 1인 가구 중에서 극빈곤층에 내몰려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1인 가구 이러면 2030의 젊은 세대들의 1인 가구를 많이 얘기하지만 50대, 60대들의 1인 가구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은 꽤 많은 이들이 5060들의 1인 가구는 40% 이상이 극빈곤층입니다. 지금은 또 60대 이상의 고령 인구 1인 가구도 엄청 늘고 있답니다. 잘 사는데 혼자 사는 걸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상당수가 돈이 없어서 쫓겨난 이들입니다. 5060 1인 가구들은 월세에 거주하고 월소득 200만원 이하에 삽니다. 한국에서 5060들이 1인 가구로 산다. 극빈곤층이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합니다. 주거 면적은 고작 12평이라고 얘기하고요. 극빈곤층 폭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청년들이야 마음 독하게 먹고 착실하게 지내면 나중에 삶이 다아지기라도 하지만 나이든 5060들의 1인 가구는 더 암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1인 가구들의 건강과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